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마지막 방송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 편안하게 하루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서 장중에 3200선을 상회를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제 등정에는 실패를 했어요. 다시 올라가기는 좀 힘들더라. 만약에 3200선을 되찾았다면 5거래일 만인데 쉽지 않네요.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좀 겪어요. 불확실성이 좀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또 경계 심리가 여전합니다. 경계 심리. 여기 또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6포인트 올라서 3196.05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전날 대비 0.11% 하락해서 3187에 장을 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은 2779억, 그리고 기관은 921억 사들였고요. 개인들은 4474억 정도 이제 팔아치웠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 하락을 해가지고 낙폭이 가장 컸고, 삼성전자 0.15, 하이닉스 1.3% 내렸고, LG엔솔은 1.2% 내렸네요. 현대차 0.46, 기아 0.8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KB금융 1.37, 두산에너빌리티 0.7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시를 했는데 보합세를 보였고,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를 지속을 했습니다. 협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경계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데 좀 그쳤다, 그렇게 보고 있죠. 업종별로 보니까 조선, 방산,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주, 금융 지주가 이제 상승을 했고, 반면에 2차전지, 헬스케어, 반도체, 정유화학 하락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랑 조선업종 기업들이 호실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상승을 했고, 이 관세 불확실성과 정책에 대한 동력 약화 우려에 실적 모멘텀만 부각이 된 거죠. 코스닥은 전날 대비 2.94포인트 하락해서 806.95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애들이 1467억 순매도를 했네요. 개인들은 847억, 그리고 외국인들 944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4.21%, 그리고 에코프로 BM 2.32% 올랐고, 삼천당 2%, HLB 0.91 올랐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 3.14 하락을 했네요. 파마리서치 3.63, 리가캠 2.41% 하락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네요. 보니까 좀 제대로 올라줘야 하는데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좀 답답한 그런 하루였어요. 한 주였고, 그리고 좀 아주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요즘 뭐 테슬라 주가가 좀 또 개판됐죠.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다음날 24일 8%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뭐 실적 안 좋다 하면은 그냥 폭락이야, 폭락입니다. 또 가이던스 안 좋다도 폭락이고, 2분기 실적이 부진하긴 했는데 예상됐던 수준이었고, 트럼프의 호의적인 발언까지 해줬는데 주가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8.2% 내려서 305.30달러로 마감을 했고, 지난 9일에 300달러 밑에서 마감한 이후 최저치로 다시 300달러 선을 시험할지 관심이 쏠리더라. 제가 볼 때는 300달러 깨질 것 같네요, 보니까. 주가 급락을 실적 부진에서만 찾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투자 전문 매체 밸런스에서 올 1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더 나빴다고 평가되지만 다음날 주가는 5.4% 상승을 했답니다. 새로운 정보가 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그런 설명이 되겠죠. 테슬라의 초비관론자죠. GLJ 리서치 애널이 애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대부분의 초점은 테슬라가 현재 거의 팔고 있지 않는 것,
즉 로봇택시 서비스랑 휴머노이드 로봇에 맞춰져 있었으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CEO의 통상적인 과대 선전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머스크가 평소와 달리 미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과장된 낙관론을 펼치지 않다 보니 주가가 급락했다는 분석이죠. 존슨은 테슬라의 매도 의견과 함께 월가에서 가장 낮은 목표 주가 19.05달러를 제시했다. 19.05달러. 뭐 이게 진짜 뭐 장난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존슨 다음으로 낮은 목표 주가가 120달러인데 이 친구는 19.05달러를 했어요. 그냥 뭐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맥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드의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여전히 몇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는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머스크가 제시한 일정과 비용, 목표, 확장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혼재된 시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머스크는 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칼로는 이 같은 비전에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서 이날 테슬라 주가가 추락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보유 의견과 목표 주가 320달러를 제시를 하네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또 다른 이유는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향후 험난한 몇 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전기차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의미 있는 그런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테슬라가 이상한 과도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달 또 제작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전기차 구매 시 제공했던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이제 폐지하고요.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부과하는 벌금을 점차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자동차 연비 기준을 어길 때 부과되던 벌금이 사라지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벌금을 피하려고 구매했던 탄소 크레딧은 의미가 없어지죠. 탄소 배출 권리를 의미하는 탄소 크레딧이 테슬라에 적지 않은 수익원 중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니까 테슬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더라. 머스크는 테슬라의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혹은 내년 2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규모로 상용화되면은 테슬라의 수익 구조는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테슬라 점점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테슬라 관련된 얘기는 뭐 제가 테슬라 뭐 주주도 아니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의 그 정책위 의장이죠. 진성준. 이 진성준이라는 친구는 참 보면은 너무 감성팔이 하는 건지 야, 뭐 이따위 소리를 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관련해서 신중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왜 자꾸 이렇게 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나 좀 호의적이 하는데 계속 초를 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남긴다는 게 참. 하여튼 뭐 진보당도 초부자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 친구를 보니까 페이스북에다 배당 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서 주주 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당 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극소수에 쏠려 있든 말든 간에 이 배당이라도 꾸준히 나오면은 개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글들을 쭉 봤는데 진짜 얼토당토하는 글이라서 좀 짜증이 났어요. 저도 이 친구를 또 뭐 약간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있던데 하여튼 좀 그래요. 하여튼 정치인들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이 민주당의 그나마 좀 괜찮은 그 의원은 그 이름이 뭐야? 김소영인가? 뭐 이소영인가? 하여튼 이 소영 들어간 그런 여성 의원인데 그 의원이 그나마 가장 똘똘한 것 같아. 똘똘하고 좀 샤프한 것 같습니다.
똘똘하고 좀 공부 좀 하고 그래야하는데 뭐 삐딱하게 그냥 뭐 개미들 연맥이는 것도 아니고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만들어 주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투르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뭐 대통령 정책에 뭐 반항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든지 좋은 정책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제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응? 하여튼 오늘 우리 삼성은 참 또 빌빌거립니다. 65,900원, 100원 빠졌어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300원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65,700원 상당히 좀 힘이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메가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외인들은 들어와. 근데 오늘 기관과 개인들이 쌍끌이 매도로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이 76만 주 과정은 어림도 없어요. 한 760만 주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외인 애들도 좀 들어올까 말까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망설이고 있어 지금. 골드만에서 89만 주 매수했고 메릴린치 19만, 골드만 6만 5천 매도를 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뭐 외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뭐 살듯 말듯 하면서 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주도 오늘 0.5%좀 빠졌어요. 54,400원 좀 빠지고 외국인들, 기관들 좀 매도를 했네요. 개인들이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모건과 골드만 좀 샀고요. 맥쿼리, JP, 메릴린치는 좀 많이 나왔네요. 매도 물량. 그래서 본주는 외인들은 사는데 우선주는 외인들이 좀 팔았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좀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요즘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도 계속 미끄러집니다. 26만 6천 원으로 마무리됐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나잇.